법무부가 작년 9월에 입법 예고를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열린 율촌에서 개최한 ESG 웨비나에 대한 얘기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1700명이 참석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ESG에 관심이 높은 그런 현장을 그대로 보여줬는데요. 여기에서 되게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두 케이스 정도로 소개하겠습니다. 그 마이크 웰리스라고 미국의 환경이랑 지속가능 컨설팅으로 유명한 ERM이 법무법인 율촌이랑 MOU를 맺어가지고 여기 미국 파트너가 나와서 글로벌 동향을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 한국에서는 지금 이 ESG가 모멘텀 생겨가지고 막 붐이 일어나고 있지만 글로벌리 보면 이 ESG와 관련된 역사가 50년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ESG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이 평가 기관들이 인수합병을 M&A를 계속해왔고 국제기구나 이니셔티브들은 초기에 창립한 멤버들이 이 단체를 설립하고 이 이니셔티브를 설립을 해가지고 서로 중복된 기구들을 설립을 했고 이게 상당히 긴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사례로 실제로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ESG 표준을 어떻게 하나로 통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 아주 활발하잖아요. 이 표준에 대한 역사도 20년이 넘었다는 거죠. 1997년에 GRI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이후에 쭉 2000년에 CDP, 2005년에 PRI, 2010년에 IIRC, 2011년에 SASB, 그 다음에 2015년에 TCFD 쭉 이렇게 2020년에 WEF가 얼마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 SCM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역사가 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의 개정 항목이 어떤 거가 반영이 되는지를 논의를 하듯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나 ESG에 대한 실행 정도를 평가할지에 대한 것도 계속 논의를 거듭해 왔고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 다들 ESG에 대해서 비재무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재무제표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재무적인 요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게 흥미로웠던 게 하나가요. 블룸버그 터미널에 실제로 나와 있는 기업별 ESG 데이터랑 평가 점수의 사례를 쫙 보여줬는데요. DJSI 지수를 만든 로베코쌤이나 서스테이너틱스, ISS, CDP 그리고 각 기업별 ESG 공시 점수 그리고 쫙 오른쪽에 보니까 각각의 ESG 팩터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사의 독립성이나 여성 임원 비율이나 에너지 집약도 같은 이 팩터에 대해서 중간 등급에 있는 기업들을 쭉 지정을 해놨더니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삼성, LG, 아마존, 애플, MS, 인텔, 노키아, 지멘스 이렇게 쫙 등급에 있는 것들의 점수가 쫙 다 보여주는 거예요.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화웨이나 독일의 로버트 보시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공시가 없으니까 여기는 테이블이 텅 다 비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부 데이터별로 ESG를 다 터미널을 보여줬는데 G의 경우는 데이터가 많이 있는 반면 E와 S의 항목은 테이블이 비어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 블레스 씨는 ESG 기업 데이터, 뭐 이 공개 점수, 그리고 비율, 다른 타사의 데이터들이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업이 이제 지금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느냐 원론적인 얘기지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ESG 에코시스템을 이해해야 된다. 자기가 속한 기업이 ESG 등급과 이 순위의 에코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공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다른 경쟁사가 공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고 이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한 현재 상황을 파악하라는 거고요. 2단계로 ESG 리서치 기업 그리고 주주 매핑, 평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우리 기업에 대해서 자꾸 문의를 하고 주시를 하는 외부 담당자가 누구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주주 중에서도 ESG에 관심이 있는 어떤 그런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 우리 회사 오너가 ESG를 중요시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쭉 매핑을 하고 파악을 해라는 거죠. 마지막 3단계로는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개 대상 중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공개하지 않은 것들이 뭔지 여부를 파악하고 중대성이라고 하죠. 우리 기업의 가장 중요한 ESG 이슈 그리고 이거가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각각 우리 기업 내부의 ESG 정보를 측정 관리하는 내부 담당자를 파악하고 나서 이렇게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정보 공개를 하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법무법인 율촌의 그 윤영희 변호사가 나와서 ESG의 규제가 강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로만 조금 설명드릴게요. 규제 권한이 강화되고 집단소송 늘어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많아지는 등 어쨌든 ESG와 관련된 사적 집행이 확대되고 처벌이 강화될 수 있어가지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도입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법무법인들이 전부 다 ESG 팀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업별 대응 전략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데요. 율촌도 그런 차원인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어떤 그 컴플라이언스 이슈나 ESG 규제 이슈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얘기를 했는데 규제 강화와 관련해가지고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사실 그래프로 보여주는데 허가 취소나 조업 정지 같은 그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같은 게 64%나 늘었고요. 허가 취소의 경우는 무려 476%나 늘었는데요. 2014년에 83건이었는데 2018년에 478건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두 번째로 지금 기업들의 경우 상당히 민감한 상황인데요. 법무부가 작년 9월에 입법 예고를 한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건데요. 이게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는 거죠.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지금 2011년에 하도급 거래법에서 도입된 이후에 우리나라 환경보건법, 제조물 책임법 이런 식으로 20개 법률에 이미 도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법이 향후에 개정이 되면 이 분야가 거의 전 분야에 일괄 도입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을 할 거고, 또 마지막 얘기를 한 것 중에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집단소송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단소송제가 확대되고 소송 전 증거조사라고 한국형 디스커버리가 도입이 된 예정이라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집단소송제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 소송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배상 액수가 적었기 때문에 소송이 많지가 않았는데, 집단소송제가 일반화가 되면 미국처럼 소송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의로 중과실을 한 기업의 경우는 이 피해의 300%, 500%까지 배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소송 전 증거조사라고 해서 이 하급심의 판결문까지 공개해야 한다라는 법률안이 지금 현재 발의가 되어 있대요. 하급심의 판결문이 공개가 되면 판결문이라는 공적인 문서를 통해서 기업의 내부 정보가 외부에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외부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상당한 문제제기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ESG 규제에 대한 처벌 비용, 과징금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대요. 예전에는 어떤 환경범죄가 일어났으면 어느 정도 일정액의 과징금만 내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매출액의 5%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걸로, 매출액이랑 연동하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이 금액적인 리스크도 상당히 커졌다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미국식의, 미국은 정말 소송이 남발한 나라인데 이렇게 미국식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anyway,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ESG 위반 리스크로 인해서 소송한 사례들을 몇 가지 보여줬거든요. 이런 건 저도 처음 봤는데, 제품 표시나 공시 자료에 기재된 ESG 정보가 오류가 됐다거나 누락이 돼서 소송이 된다거나,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 증권사가 사기 혐의로 소송을 당한다거나, 투자자가 집단 소송을 한다거나, 기업이 ESG 요소와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송 사례도 많이 있어서 내부 검토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프로세스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ESG라는 용어는 똑같은데, 여기에서 보는 ESG와 저기에서 보는 ESG와 서로 다 같은 ESG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혼탁하고 헷갈리고 복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기사를 잘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